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08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의 정신문화 9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 9. 영화 MPAA 미국 영화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영화시장은 북미 영화, 중국 영화, 일본 영화 시장에 이어 영국 영화, 프랑스 영화, 인도 영화 시장과 나란히 하게 되었다. 한국 영화는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회자되는 명작들을 배출하였으며 골수 팬덤이 세계적으로 있을 정도로 발달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영화 관람 횟수가 가장 높은 비율에 드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영화시장은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세계 대형 영화시장 중 하나이며 매출 금액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중에 2018년 세계 5위 시장이다. 미국 달러화로 보면 15억, 16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한국인들이 1인당 평균 연간 극장 관람 횟수는 약 4회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화관 스크린 개수는 2017년 10월 기준 2,804개, 일본의 3,472개 스크린 대비 600개 정도 적지만 한국보다 2배 넘게 인구가 많은 일본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계산해보면 한국은 스크린 1개당 담당 인구가 1만 명대 후반으로 세계 10대 영화시장 중 최소급이다. 또한 1996년이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가 홍콩국제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대형 영화제로 거듭난 사실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영화에 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성문화. 한국인의 성생활은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양지 성문화는 극단적으로 tö부시되고 음지 성문화는 그의 반발에 경도되어 나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유교적, 기독교적 보수주의와 서구적 개방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나라다. 성문화에 대해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가리는 데 급급한 사람들도 수두룩하지만 반대로 유흥업소에서 방종한 유흥을 즐기고 섹스와 포르노에 대해서도 수위가 서구권이나 이웃나라 일본에는 못 미치지만 드라마나 예능에서 흔히 농담의 소재가 될 만큼 자유로운 나라이다. 전체적으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며 그 세대 차이의 문화 충격을 극복 못하고 대한민국 문화 규제와 탄압을 보듯이 규제와 검열로 탄압을 가하기도 한다. 젊은 층은 이러한 문화 규제와 성문화 억압에 대한 반감이 크며 성적 억압과 성적 자유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세대 간 갈등을 넘어서 페미니즘 대두가 사회적으로 심화되어 성적 개방에 대해 성별 간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가 비단 한국면의 문제겠냐마는 한국의 성형수술 대국이라는 오명 때문에 국내 외적으로 외모지상주의가 심하다는 허위 비난을 많이 받아왔다. 이 오명에 매우 큰 역할을 한 게 국제미용 성형학회의 2011년 자료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이 인구당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성형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통계가 일반인들이 딱히 성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피부과 시술 같은 것도 성형수술에 포함시킨 것이다.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째고 깎는 외과적인 걸 생각하는데 피부 헤어 등의 비외과적인 시술도 성형수술에 포함시킨 결과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브라질 등도 외과적 수술만을 따진다면 한국과 비슷하다. 또한 이 통계 자체도 논란이 있다.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를 갈 목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그대로 통계에 포함된다는 점과 피부과 성형외과는 서울의 병원과 환자가 몰려있는 게 심해 설문조사 표본을 잡을 때도 유독 지역 격차가 크다는 점, 결정적으로 한국 통계자료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최근의 2018년 ISAP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총 수술 건수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10위 안에 있는 국가 중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인구당 비율로 따져도 저 국가들이 한국보다 성형률이 높다. 국가별로 성형률을 조사한 자료가 사실상 ISAPS급 뿐이고 2011년에 나온 자료를 하필 언론에서 인구당 비율로표를 작성하여 만들어 보도를 한 것 때문에 널리 퍼져서 세간의 인식 한국은 성형대국이 됐다. 물론 이토록 많이 퍼진 것은 혐한 세력의 악의적인 퍼트림도 크게 한몫했을 것이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한국인의 99%가 성형수술을 하며 심지어 아기 때부터 성형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한다. 이런 걸 자극적인 소재로 삼고 조롱할 생각으로 외국인 언론과 방송에서 별 근거도 없이 한국 여성은 무조건 성형을 한다는 식의 방송은 대중들의 왜곡된 인식을 더욱 가속화했고 이런 악의적인 헐뜯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이제는 한국인들조차 그들이 만든 자료를 보고 우리가 성형을 제일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윗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2018년 가장 최근의 ISAPS 자료에서는 한국보다 성형률이 높은 국가들이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악의적 소문 중에는 한국인 은경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작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도 있다. 이 루머도 한국 성형률을 왜곡한 세력이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패션에 대한 관심.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은 남녀 가리지 않고 패션에 많은 관심을 두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 등지에서 한국 남자들이 패션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다른 나라 남자들에 비해 상당히 꿈이 나는 편이라는 외국 여자들의 반응을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그 외국 여자들은 보통 한국의 대중문화 중 하나인 K-POP 아이돌을 보고 그런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통계상으로 세계 남성 화장품 시장 1위를 한국이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향수, 데오드란트, 선크림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다분히 한국 남성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성조사로 한국 외국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품은 쏙 빼고 한국 남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만 포함한 조사다. 또한 통계에 매우 큰 허점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조사한 기준이 화장품이 아닌 남성 화장품이라는 것이다. 보통 외국에서는 남성인이 일반인이 하면서 화장품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마케팅 목적으로 올인원 남자를 위한 등의 문구를 붙여 남성 화장품이라고 자주 언급하지만 외국은 그런 일이 드물다. 만약 모든 종류의 화장품을 모두 포함하여 남성이 사용하는 빈도를 조사한다면 결과가 매우 다를 것이다. 외국 남성에게 향수와 데오드란트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유독 한국인들이 피부가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남녀 모두 개성을 추구하는 패션이 아니라 유행을 타는 패션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외모까지 유행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르는 데 치장을 집착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치장하여 몰 개성화를 추구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물론 다른 국가도 패션의 유행이 있지만 개개인이 바리에이션을 주고 개성을 꾀하는 반면 한국인은 철저하게 유행 기준에 맞춘다는 의견이다. 최근에 들어선 그런 여론에 대한 반발 심리로 자기가 옷을 잘 입는다는 한국의 트렌드 세터들은 오히려 더 개성있고 자신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겼다. 또한 패션 유튜버의 대중화나 직구의 일반화 등 패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이엔드 브랜드나 다양한 브랜드의 소비가 매우 늘어났다. 이로 인해 과거 소위 남친룩 위주의 클론 일변도에서 일면 모나미룩, 남친룩, 스트릿, 미니멀, 아메카지 등등 나름 카테고리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옷 이외에도 헤어스타일, 화장품, 제모 등등 전반적인 패션의 관심이나 소비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물론 위의 문단에서 패션이 정말 관심 많은 계층의 입장에서 주로 대변하기에 보편적인 시각에서 한 한국이 이 정도 하는 남자들은 굉장히 드물다. 아무리 콜론이라고 까여도 최소한 깔끔하고 기본은 아리는 인원이 많으므로 평균의 비율이 높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다는 의견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한국인들이 꽤 패션에 관심이 많고 많이 꾸민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패션 트렌드를 이끈다거나 선호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주로 외국에서 몇 년 전에 유행했거나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이 한국에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전 세계적으로 패션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패션 강국이라 할 수는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롱패딩, 투블릭, 긴구, 뿔테 안경 등 복제인간에 가까운 유행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점, 한국이 딱히 세계적 패션 트렌드를 이끌지 못하는 점, 세대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는 점 등은 아쉬운 점이기는 하다. 빠른 경제 발전의 그림자.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속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겪은 국가이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이를 압축할 수 있는 말은 문화지체이다. 어느 나라든 정신문화의 발전은 물질문화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앞서 썼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발전을 보인 바 있기에 그만큼 갭이 큰 편이다. 산업화 근대화의 시작을 일본, 유럽, 바로 그 뒤를 이은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신대륙 국가들이 오랜 기간 변화를 거쳐왔고 이들에 비해 확연히 빠르게 바뀌었다는 일본도 100년에 조금 못 미치는 기간에 걸린 것에 비해 한국은 이들의 절반도 안 되는 30년간의 고도성장을 한순간에 시대상이 바뀌었으니 물리적 시간만 비교해봐도 지체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의식적인 부조화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미 완전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었음에도 나오는 한국 선진국 여부 논란이다.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문서참조 때문에 일부 한국인에게는 아직 스스로가 별것 아니라는 소극적인 의식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다. 다만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일도 매우 많다. 즉 비뚤어진 사대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종종 보인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열등감을 민족 국가적 비하로 해소하려는 목적이긴 하다. 이런 최근의 개별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빠른 발전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아직도 정근대 농업국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따르는 세대가 두 눈을 뜨고 살아있으며 이들의 자식 세대인 산업화 민주화 세대 그리고 이들의 자식 세대인 정보화 세대 이제는 이들의 자식들이 세상에 나와 성장하는 자동화 시대이다. 즉 동시대에 전혀 다른 문화를 따르는 3, 4대가 동시대에 공존하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세대 갈등이 적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사회의 규범, 질서 등의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대 간 소통이 부족해지며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완만한 발전을 이룬 사회였으면 지혜로운 노인과 같은 교과서적인 권리세가 적용되었겠으나 한국은 이와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청년 세대들에게 무조건 역정을 내거나 무시하는 풍조가 자리잡게 되고 청년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 뜰딱 청인이 뭐니 하며 기성세대를 혐오하게 된 것이다. 해당 초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을 몇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겪은 서구권 문화지체 현상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겨우 반세기간 만에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한국에서는 극심한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초월적으로 유연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 결국 모든 세제 문제가 그렇듯이 시간만이 해결책일 듯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